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론의 어쨌든 그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잘 영리하게 지금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법률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가까웠던 거는 또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에 이제 칠불사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김영삼 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 사실관계를 좀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윤 전 대통령하고 막 짜고 공모해가지고 뭔가를 공천에 하고 그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준석 의원은 아니다고 봐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은 고발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히려 이준석 의원 대표 당시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 또 김건희 씨가 시도했던 내용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좀 진술 자체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게 오히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다만 그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거야말로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특검 출석한 이준석 윤과 공범으로 엮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내가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서울에 가서 제가 서울에서 직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네, 제가 쭉 한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싹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런 거죠. 김상일 위원님. 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공범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화의 오류죠. 네. 사안별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실은 그건 또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론의 어쨌든 그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잘 영리하게 지금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법률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네. 명태균 씨와 가까웠던 거는 또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꼭 저 주장이 정치학에 맞아떨어진다라고는 보긴 어렵고 일단 정치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쭉 본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김광선 변호사님, 이준석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거의 뭐 기소가 확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사건이 이제 죄가 있어서 일단 피의자로 이끄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고발을 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그래서 때문에. 아마 이제 고발인의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법적인 절차니까. 네. 근데 다시 당시를 되돌아가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은 뭐 당대표인데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친윤들하고 윤핵관들하고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이고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공천 개입했느냐.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전에 이제 칠불사 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김영선 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 사실관계를 좀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윤 전 대통령하고 막 짜고 공모해가지고 뭔가를 공천에 하고 그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준석 의원은 아니다고 봐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은 고발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히려 이준석 의원 대표 당시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 또 네. 김건희 씨가 시도했던 내용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좀 진술 자체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준석 진술이 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기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특검이 관련되고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불러서 조사를 뭐 굉장히 장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네. 특검이 이전에 이렇게 보면 피의자로 조사를 하면 거의 기소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건 무죄인데 죄가 안 된데 하는 것도 기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사건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네.